김건희 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고 사유서 하단엔 자필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크게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5천만 원을 누가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볼 수 관봉 없는 관봉 형태로 형태로 줬는데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다려 보는 김건희 거죠. 씨는 지금 이 뭐뭐예요? 일단 주가 조작 있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뇌물 관련된 거 요거 있을 수 있고, 또 있나요? 뭐 특검 같은 거 하게 되면 양평 아니 양평, 양평고속도로도 양평. 있고 양평 있고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국은행 이렇게 딱 찍혀 갖고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전엔 이 한국은행 거 이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관봉을 그 묶는 형태가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띠가 가로로 있었어. 한 번 묶고 네. 세로로 한 번 묶고 그쵸? 요게 관봉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게 하면서 그 안에다가 쓰는 뭐 이렇게 담당자 책임자. 이름까지 예. 쓰는 예. 형태로 관봉을 묶는 형태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 그렇죠. 어쨌든 네.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요 관봉권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금이 대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이 전성배 씨의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5만 원짜리로 3,300매를 묶은 것인데 여기 중에서 5천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 이게 진짜 좀 크게 간판이 들어가 있어요. 돈 앞에. 옛날엔 띠지로 묶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맞아요. 관봉을 기억했는데 2012년에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한국은행 권종이 5만 원권이고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어느 기기에서 나왔고 발권국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고 책임자가 누구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정보 2002년 5월 13일 2022년. 2022년 5월 13일 2시 5분에 이 돈이 나갔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뭉칫돈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관봉이 발견이 됐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건진법사는 네. 이거 그쯤 받은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다. 기도비고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뭉텅이로 돈을 갖다 주면 쌀통에 집어넣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제일 하이라이트였어요. 쌀통이요? 쌀통. 저도 아주 그 쌀통 좀 감명받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 예. 남들은 쌀통에 쌀을 채우는데 건지는 쌀통에 돈을 채우는구나. 요즘도 쌀통인데 그렇게 많이 쓰나? 저는 그 그러긴- 의미하는 쌀통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주함 이런 건지. 그죠. 복비받는 그런 예. 돈이 그 있겠죠. 쌀통. 건지. 그 쌀통이면 뭐 좀 다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쌀통 생각하면 옛날에 그 뭐 신일 쌀통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집 그래서 쌀통. 이렇게 딱그 버튼 누르면 쌀 이만큼 나오고 하는 예. 거. 그거 이제 생각했는데 그건 80년대 아니고. 얘기하네. 그건 아니고 아니죠. 요새 시주함 그런 쌀통 같은 거. 없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네. 5천만 최소 5천만 원을 한 번에 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너무 놀라운 대목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5천만 원 정도를 줘야 큰 기도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게 살았나 그래서 봐.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죠.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5천만 원을 누가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볼 수 관봉 없는 관봉 형태로 형태로 줬는데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소리죠, 그뭐 진짜. 이따 얘기하겠지만 6,200만 원짜리 그 엄청나게 목걸이. 비싼 목걸이 이것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기도비로 한 5천 정도 받고 많게 받으면 한 3억 정도 받는 분이라서 뭐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귀금속은 별거 아니다. 잃어버렸으면 땡치고 뭐 찾지도 않는다.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분의 배포가 놀라울 따름이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뭐 튄 사람이 아니고 정치권과 연결이 잘 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야 이제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저 이번에 뭐 어떻게 부장검사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오면 바로 그냥 이거를 뭐 누구 위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는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권력자한테 딱 가서 쭉 샤버샤버 해갖고 딱 받아주면 그거야말로 최고 기도지 뭐 그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응답을 받는 응답. 거죠. 그죠? 예. 아. 실천하는 기도네. 그 기도면 아마 사람들이 막뭐 1억 2억 줄 것 같아. 그쵸? 내가 이번에 뭐 가서 바로 전화하고 만나서 그렇죠. 메일에 별 하나 달 수 해주고. 있는데 네. 1억 못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질은 네. 어쨌든 2022년 5월 13일에 나왔다. 그리고 관봉권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특정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정원이든 특활비 아니겠냐.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를 의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지금은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는데 저 어젯밤에 막 취재하다가 국정원 전직 국정원에 있었던 주요 간부였던 정치인께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런 식의 관봉은 본 적이 없대요. 5천만 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통째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우리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보다 더 윗선 대통령실에서 나간 관봉 형태의 기도비가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해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5천이면 이제 100장짜리 10묶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500만 원, 500만 원 네.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요거가 원래 이제 조폐공사에서 그죠? 조폐공사에서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 갔다가 네. 시중은행으로. 그죠? 시중은행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바로 아마 정부 부처로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활비로 그렇죠. 그렇죠. 현금처럼 쓰이는 거죠. 예. 근데 이 뭉치가 바로 건진에게 갔다는 거는 적어도 시중은행 통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정부 어느 부처에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그냥 시중에 뿌리진 않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실 가능성이 뭐 거의 90%. 99%죠. 그럼 대통령실 그러니까 진짜 갔다가 간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의 정점 취임하고 사흘 뒤잖아요. 예. 근데 평상시에 누구한테 무슨 돈을 특활비로 준다고 특활비에서 일부를 뭐 떼서 아무개한테 기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 형태는 해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전달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압수수색했던 이거 기념인 거잖아요. 기념품이죠. 기념품인 일종의. 거예요. 예.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봉 형태로 건진에게 누군가가 전내면서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라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맞아. 갖고 있다가 압수수색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념품으로 갖고 있던 이건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야, 이 예. 5천이 너는 이런 5천 못 받지. 그렇지. 이거 봤냐? 뭐 이렇게. 예. 이거는 저 대통령실이나 돼야 받는 거야. 예. 아 그러네요. 저도 예전에 그 한국은행 가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10,000원짜리인가 이렇게 10,000원짜리 4장인가가 이어진 거를 받았거든요. 안 자른 만 안 자른 원짜리요? 거. 네. 근데 그 뭐 결국 돈은 4만 원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받은 느낌. 그리고 이제 안 잘랐으니까 신기한 느낌. 요걸 이제 자랑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네. 관봉 5천 딱 찍혀 있는 걸로, 한국은행 찍혀 있는 걸로.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잘린 4만 원은 어떻게 써요? 그러게 그걸 어떻게 써요? 있겠죠.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있겠지. 집에 있어요? 그렇지 오, 안 쓰고 그러네. 보관하지 당연히. 기념품이니까. 그런 거. 나도 압수수색 들어오면 이제 그 바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야, 너 한국은행에 이 4만 원짜리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관하죠. 맞아. 그래서 안 안 썼구나. 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닐도 안 뜯고. 그대로 있다가 가끔 이제 이 폼 잡을 일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보여주는 맞네.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이게 장사 수단도 되죠. 그렇죠. 건진 그렇지, 그렇지.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야 이거 누가 준 건지 알아? 그렇지. 뻔한 거지. 이거 신기해서 보면 야 예. 이게 관봉이 말이야 이게 대통령실에서 온 거야. 네. 그러네. 이 5천만 원이 또 5억, 50억을 나왔겠네. 아 그렇지. 그럼요. 그러면서 네. 딱 폼을 잡으면 야 네. 이게 바로 직통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뭐 얼마가 들든 이거 하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장사 수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네.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국고 손실 그렇죠. 같은 걸 국고 손실 내지는 뭐 업무상 횡령 뭐가 돼도 되죠. 업무상 횡령. 네. 음. 뭐가 돼도 되지. 받은 준 사람은 준 사람이 김건희 씨예요. 예를 들면 네. 그 사람한테 업무상 횡령 얘기할 수 있어요? 영부인은 그러니까 그 업무상 횡령이 되려면은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네. 있어야 돼. 네. 업무 아니잖아. 영부인이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법적 그 지위가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업무가 아니니까. 없어.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방금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얘기할 네. 때 한 거 있죠. 공범으로 기소하면 되지.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을 할 때 공범해야 공범으로. 되죠. 남편 모르게 내줬다. 아니 경제 공동체잖아요. 남편 모르게 줬어. 남편 모르게 줬어도 아니 모르게 줬으면 네. 누군가
대통령실에 대통령 앞으로 오는 특활비를 누군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전해줬다는 얘긴데. 남편 옷장에 있던 걸 내가 아, 몰래 몰래 훔쳤어? 해서 줬어. 절도야 그러면. 절도. 부부끼리 절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같이 아. 사는 부부는 또 친족 상대로가 내가 안 이 되죠. 법기술자다. 내가 빠져나갈 조만간 김- 변호인으로 선임될 김건희 예정이에요. 씨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빠져나갈 법기술. 방법 완벽하게 아. 만들어 그 드리겠습니다. 받은 건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뇌물이에요? 근데 네. 순수한 뭐 이른바 선물 내지는 기도비냐. 아 기도비. 아니면 그쵸. 어떠한 그 목적 내지는 부탁이나 청탁이 청탁이 있었느냐에 있었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라는 거를 알고 받았으면 뭐 네. 횡령 내지는 국고손실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겠죠. 아는 여기 지금 아는 혐의가 다 나왔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 아니,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네. 그다음부터 이제 죄명 아.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댓글에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이런 뭐 것들. 횡령 국고손실 그 뭐 다 좋은 돈 나왔어요. 이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아. 네, 그렇게 지금 관봉권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목걸이. 네. 통일교 2인자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다. 이거 갖다 드리라라고 하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니 이게 반클리프의 나펠 요거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띄어 읽는 거예요? 반클리프 선생하고 네. 아펠 선생이 아펠. 아, 같이 뭐 한 거 같죠. 반클리프 선생과 아펠 네, 선생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브랜드 협업 네.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6천만 원씩이에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네.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아크로비스타를. 건진 법사는 나 잃어버렸어. 자주 있는 분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준 것도 잃어버렸고 목걸이 받은 것도 잃어버렸고 6천이든 뭐 1억짜리든 다 잃어버린다 이거지 이분은. 그게 이제 6만 2천 원짜리라면은 뭐 어쩌다가 진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네. 네. 근데 그게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남이 준 건데. 통일교의 간부가 네. 이거 영부인 전해주세요라고 해서 받아놓은 거를 잊어먹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검찰에 예전에 계셨었으니까 어떤 혐의자가 와서 뭐 이제 자꾸 뭐 받은 건 확실히 있는데 당연히 잃어버렸다고 그래. 난 모르겠어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아니 증거를 찾아야죠. 근데 안 나와. 그 목걸이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네. 그 받았을 거로 생각되는 사람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거기 압수수색해요?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압수수색하고 불러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 뭐 이제 압수수색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가? 아니 알아서 이미 어떻게 했을 수도 있죠. 뭐 논두렁에 버렸건 뭐 어디다 버렸지 네. 않았을까라고 믿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버렸을까요? 난 어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맡겨놓지 않는. 지인에게. 만약에 받았다면 네. 맡겨놓겠죠. 그걸 예. 6,200만 원짜리를 그냥 버린다고? 그냥 최은순 저는 씨 주변에 네. 그러니까 엄마 집이 됐든 뭐 오빠 네. 집이 됐든 동생 집이 됐든 말레이시아 막내 동생 집이 됐든 다 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안 버렸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맡겨놨을 가능성도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전반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뭐 어디다가 숨겨놨 뭐 땅을 파놓고 숨겼을 수도 있고 워낙 뭐 사회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어디에 숨겨놨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금속 탐지기를 갖고 양평 근처를 이렇게 금속 탐지기요? 네, 돌아다니면 뭐 나올 것 같아. 이것도 금속 탐지기에 걸려요? 왜냐면 금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이게 뭐 다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귀금속들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금속 탐지기 무조건 나오죠. 아니 그 양평에 칠면조 목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그 생각은 못했네. 이건 역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탁금지법으로 그때 근데 디올백 사건이 있었을 때 결국에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받았다면 기소 안 할 수는 없죠. 하긴 청탁금지법으로 그럼 아니 최소 그거거나 아니면 뇌물죄지. 뇌물? 아니 아니, 그 사람이 네. 통일교. 통일교의 전 간부가 네. 건진에게 이거 영부인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뭔가 부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6,200만 원짜리를 준다고? 영부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물 드렸습니다. 통일교에서. 근데
바로 주는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 아쉬운 거를 얘기를 했겠죠. 예, 뭐 독대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얘기를 당연히 했겠지. 그렇겠죠. 2027년 대통령 임기를 거론하면서 그때까지 네. 무언가를 아. 완수해야 된다. 근데 통일교의 핵심 현안이다라는 음. 거니까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통일교의 이제 핵심 2인자라는 거잖아요. 네, 세계본 네, 네. 부장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탁과 뇌물성으로 이거 영부인한테 전달해줘라고 건진을 다리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뇌물이고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있지 않나 네, 싶은데요. 네, 예. 아 그리고 뭐 대가라는 게 요즘은 예전처럼 그냥 이거 저 어디 땅 좀 풀어주세요 1억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뭐 1년 지나 2년 지나 아니면 미리미리 쌓아놓고 나중에 보험처럼 한 번에 탐목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냥 받은 거 자체를 처벌해야지 뭐 그 대가가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했는지까지 다 입증하는 거는 오히려 그 범죄를 더 키우는 거죠. 키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합니다. 그럼 요건을 바꿔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다 무죄 나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구성 요건을 보면. 대가성 없이 밥을 한 번 살 수는 있겠지. 네. 그것도 뭐 너무 비싸지 않은 거는 평소 먹던 거를 그냥 야 둘이 밥 먹고 야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할 수는 있겠죠. 5만 원까지 인정. 5만 원까지. 네. 야, 한 끼당. 3만 원까지 하려고 그래. 보리굴비까지 인정. 보리굴비. 네. 근데 6천만 원 넘는 거를 아무 대가성 없이 준다?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안 되죠.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네네. 지금 김건희 씨는 조사를 이제 곧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조사. 요건으로 조사가 임박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은 이제 공천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데 관련자들을 거의 다 이제 소환을 했으니까 다음 순서는 김건희 씨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다려 보는 김건희 것이죠. 씨는 지금 이 뭐뭐예요? 일단 주가 조작 있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뇌물 관련된 거 요거 있을 수 있고 또 있나요? 뭐 특검 같은 거 하게 되면 양평 아니 그 양평 아, 양평, 고속도로도 양평. 있고 아, 양평 있고.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김건희 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고 사유서 하단엔 자필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청문회를 여는데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 2월 언론사 폐간을 운운한 육성 녹음이 공개된 데 따른 겁니다.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김 여사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을 불허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 위원장은 JTBC와 통화에서 당일 불출석한다면 김 여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까지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4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더 강력하게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같이 모아서 통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세 번째 발의되는 내란 특검법도 이전엔 빠져있던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대응을 위해 두 특검법을 대선 이후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